네, 세 번째 순서입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에서는 뭘 하냐면 DCS 관점에서요. 기존에 있는 이 지금 우리가 뭔 얘기하냐면 옵사이드 현대화 하잖아요. 그러면 현대화하기 전에는 그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스미스 메타처럼 전용 플로우 컴퓨터 또는 토탈라이징 머신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놈한테 프린터 종이를 걸고 주문량 입력을 하고 스타트를 누르면 지가 추라 밸브를 열어서 해당 양이 쭉 나가면 지가 밸브를 닫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종료했다가 스타트 토탈라이저 카운터 그 다음에 스톱 토탈라이저 카운터 그런 차이 전체 출하량 얼마, 뭐 그로스 볼륨은 얼마, 네트 볼륨은 얼마, 뭐 평균 온도는 얼마, 뭐 이런 내용들을 쫄쫄쫄쫄 막 도톰해서 프린터가 찍어서 그 종이를 다시 그 ERP나 호스트 터미널에서 운전하시는 분이 입력을 해가지고 정산 전표를 발행을 하잖아요. 복잡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런 것들을 지금 유지해야 할까요? 그러지 말고 그런 개별로 돼 있는 그런 전용 플로우 컴퓨터 이런 것들을 아예 DCS의 기능으로 흡수해 버립시다. 이게 업소브 인투 DCS예요. DCS가 잘해도 DCS가 해도 잘 걔보다 비슷하거나 뭐 더 잘할 수 있다라면 굳이 그런 전용 머신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DCS로 대체시켜 버리면 가격도 사실 가격도 저렴해지죠. 그게 DCS 내에 통합할 거냐? 아니면 DCS에 통합하지 않고 그 머신은 그대로 두고 DCS는 통신으로 해서 그 머신이 계산한 값만 읽어오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탱크 게이징 시스템, 뭐 님스 시스템 또는 아주 옵사이트에서 쓰는 특별한 아날라이징 시스템들이 있어요. 뭐 RO의 넘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주 특이한 아날라이저 시스템들이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은 걔들은 별개의 시스템이에요. DCS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걔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DCS가 가지고 오게 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통상은 인터페이스면 데이터만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다이그노스틱 정보 또한 가지고 와 주셔야 돼요. 그 전용 기기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DCS에 알려줘야 DCS에서 운전자에게 알람을 표출해 줘서 지금 현재 탱크 게이징에서 레벨 게이지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래 해야 빨리 레벨을 수리하든지 다시 교정하든지 그러잖아요. 최종 책임은 DCS 운전자에게 있잖아요. 탱크 게이징 업체에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탱크 게이징 업체는 콜하면 와서 봐줘야 할 의무는 있지. 내 운전처럼 자기들이 운전을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이퀴프먼트에 대한 다이거노스틱을 사실은 가장 신경을 써야 돼요. 뭐 레벨은 알아서 잘 움직일 거고 님스 데이터도 평소에는 알아서 잘 돌아가기 때문에 거의 신경 안 써도 돼요. 가장 신경 써야 할 게 이퀴프먼트의 진단 정보가 이상할 때 그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피스컬 리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유량계 말씀드렸어요. 자기 정유공장 내에 있는 유량계 중에 정유공장이 그
양에 대해서 개런티를 하는 유량계가 있고, 또 하나 유량계는 정유공장조차도 부담스러운 유량 개런티 하는 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쪽 정유공장에서 저쪽 석유화학 공장에게 물량을 공급한다. 양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 양이 틀린 거에 대해서 내가 개런티 할게. 그래서 나중에 틀리면 내까지가 몇십억 물어내지.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양사가 같이 모여서 유랑계를 검교정을 하고 정확하게 거기서 실링을 해서 우리는 죽어도 이 계량기에서 나온 데이터는 서로 믿는다. 아예 그렇게 약속을 뭐 서명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계기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피스컬 메타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DCS에서 그 값을 당연히 읽어와야 돼요. 옛날에는 읽어오지 말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크리티컬하니. 그런데 그러면 매번 운전자가 그 현장 가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서 그 메타 적어와야 하고 시작할 때 얼마, 끝났을 때 얼마 이런 거 하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량이거든요. 그 한겨울에 비 오는 여름에 거기 가셔야 하잖아. 그래서 이걸 DCS로 해서 need only로 해서 오픈 카운트 얼마, 크로스 카운트 얼마 해서 레포트까지는 자동으로 나오도록 DCS에서 올라가서 SAP에서 나와서 그쪽에서 정산 보고서가 상대방 회사에게 자동으로 가도록 까지는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지만 간헐적으로 있는 메타 검교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건 양사가 같이 하고 절대 DCS가 그 영역까지는 접근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업소브 할 거냐 아니면 DCS하고 인터페이스 하는 형태로 할 거냐, 또 하나는 아니야 얘는 그냥 별개로 유지해야 할 장비들이 있어요. 방금 설명드린 피스컬 메터링 이건 절대 그 메타팩터를 읽어간다든가 고친다든가 이거 신성 불가침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빙 시스템들, 그죠? 각 메타들이 있지만 그것도 주기적으로 프로빙 해야 하잖아요. 이것도 DCS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ESD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어쨌든 상거래 관련돼 있는 그 바운더리에 있는 놈들 이것들은 DCS가 자동한다고 현대화한다고 집어내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죠. 네. 다음 장으로 가볼까요? 방금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플로메타에 두 가지가 있어요. 모델 A, 리파이너리 오운드 메터링이에요. 이놈은 리파이너리가 개런티하는 플로메타예요. 이 양에 대해서는 고객이 불만이 제기가 되면 리파이너리가 알았어요. 우리 계기가 틀렸어요 하고 그거 지금까지 해준 거 잘못된 건 내가 물어낼게요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메타들은 전부 다 DCS에 들어오는 것이 맞아요. DCS가 훨씬 더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스미스 메타와 같은 그런 전용의 플로우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했어요. 이런 모델 A. 그러면 그놈은 별도의 추라 타겟 볼륨 넣어야 하고요. 뭐 셋 밸류, 스톱 밸류 넣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별도의 조작을 통해서. 근데 이게 DCS에 들어와 버리면 상위 ERP에서 오다나 그 정보들이 내려와 가지고 DCS의 토탈라이저에 내부적으로 세팅이 되고 그다음에 DCS가 펌프 키고 밸브 열고요. 필요에 따라서 밸브 닫고 펌프 닫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이 정확하게 끊어지겠죠. 그래서 타겟 볼륨은 물량은 얼마였는데 실제 실어준 양은 얼마다. 그래서 그 정보가 SAP까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사람이 개입할 일이 1도 없죠. 그죠? 그러면 과거에 아킬로드 시스템 이런 걸로 했을 때 컨트롤룸에 근무했던 인력보다 DCS 내에 저 유량계로 처리해 놓으면 아마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밖에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과거에 비하면. 그만큼 인력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남은 오퍼레이션 인력은 다른데 더 가치 있는 일에 쓰시라는 거죠. 세이프티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미처 개선점을 찾지 못했던 부분을 개선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더 가치 있는 일에 인력을 사용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델 B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회사와 회사 사이에 관련된 플로메타 같은 거, 이런 건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모델 B예요. 절대 DCS에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단지 그냥 인터페이스 해서 데이터를 읽어 오는 정도는 돼요. 그지만 거기에서는 관련된 펌프나 밸브나 이런 것들은 DCS가 운전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 유량계만 검교정하고 양사가 그 메타팩터 하고 실링하고 하게 하지, 그거에 관련된 주변 밸브들, 펌프들은 전부 다 DCS에 연결돼 가지고 자동으로 출하, 시작, 종료하게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MOV 현대화 말씀을 해보죠. 과거에는 옵사이트 현대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블럭 밸브들 다 MOV로 바꿉시다였어요. 이거 그 블럭 밸브 하나 열고 닫기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MOV도 가격 따라 저 밸브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2천만 원, 3천만 원씩 해요. 가격이 작은 게 아니죠. 그래서 MOV를 어떤 라인의 MOV를 이미 전략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자주 사용하는 또는 긴급하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놈들은 아마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이미 MOV들로 다 설치가 됐을 거예요. 그죠? 예. 그지만 MOV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 MOV가 마음대로 안 움직일 때 어떻게 할 건가예요. MOV가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일 때. 노멀 패스는 안 중요해요. 예. 이 페일리어 패스 중요해요. MOV가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인다. 그러면 진짜 MOV가 그 토크 문제라든지, 아니면 MOV 모터의 속도가 느려가지고요. 원래는 30초 또는 1분 내에 그 오픈 또는 클로즈 했는데 이게 왠지 2분, 3분씩 지나가요. 타임아웃 걸려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MOV가 안 움직이거나 움직이다 중간에 멈추거나 아니면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MOV가 정상보다 느리게 움직인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정보를 지금 알고 계세요? 그런 정보까지 DCS가 파악하도록 인티그레이션 해 놓으셨나요? 우리가 그냥 MOV는 얘 밸브다. 그래서 켜져라, 열려라 하면 왱 해서 열어지고, 닫혀라 그러면 왱 해서 닫혀는 거. 이건 극히 정상적인 거고요. 극히 정상적인. 근데 사고는 안 정상적일 때 발생하잖아요. 저 페일리어 상태일 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MOV 포지션이 어느 속도로 변화하는지, MOV가 오픈해서 클로즈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체크하고 관리하는 DCS의 내부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피드 스위칭 같은 아주 크리티컬한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피드 스위칭에 관련된 MOV는 몇 개 안 돼요.
그지만 그놈들이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면 아우 이건 식은땀이 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MOV가 움직일 때마다 기록을 노고를 남겨서 아 이놈이 이번에는 1분 30초 걸렸다. 이번에는 1분 35초 걸렸다. 아 이게 자꾸 느려진다. 작동이.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고 저거 MOV 수리해줘. 한번 점검해줘 하고 미리 조치를 취하셔야 한다는 거지. 이게 MOV 현대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제가 강조하는 말씀, 부탁드리는 말씀이에요. MOV 사건이 터지면요, 그 밤에, 그 한겨울에 막 나가가지고 비 맞으면서 블럭 벨고 만지고 막 해가지고 허겁지겁 하셔야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 중요한 밸브들은 그 MOV 작동 정보, 오픈 크로즈 말고요. 포지션의 움직임 정도, 속도, 정도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하도록 구성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4에서 20mm 앞에 또 오늘 오픈 크로즈 이 와이어 선 그런 거 가지고 연결했지만 요즘에는 MOV들은 전부 다 모드버스 통신을 하거나 어떤 디지털 통신하는 방식으로 전부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디지털 통신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MOV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 머리가, 우리의 관념이 옛날에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옛날 MOV, 그건 밸브니까 오픈 크로즈야. 이런 관념에 머무르지 마시고, 아,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어? 그러면 MOV에서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하는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줄 수 있네? 그러면 나는 그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하지? 아, 인티그레이션 하는 입장에서 요런 정보를 사전에 벤더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 인티그레이션 이렇게 현대화하자. 그래서 MOV 고장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기계가 뭐 지가 뭐 늙어가지고 때가 돼가지고 고장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고장 나기 전에 우리가 그걸 감지하고 파악을 해서 식은땀 나는 일들을 막아야지요. 그게 MOV 모더나이제이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꼭 좀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건 레벨 또 님스 데이터들이잖아요. 이건 수치 정보들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님스도 보면 수치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어프루발 스테터스잖아요. 그쪽에서 승인된 데이터인지, 승인된 시점은 언제인지, 샘플 뜬 시점은 언제인지.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거 님스 터미널에만 물려있게 하지 마시고 가능한 그 정보가 탱크 정보에 같이 표시되도록 DCS 내에. 그러면 DCS 탱크 운전자는 탱크의 무빙 상태 알 수 있고 그 탱크의 림스의 분석 데이터가 언제 샘플 따서 결과는 어떻게 타는 것까지 알 수 있다라면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DCS 화면을 떠날 일이 없죠. 이쪽 가서 딴 터미널 붙였다가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분산되니까. 님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DCS에서는 그러면 주로 탱크의 액티비티를 주로 보겠죠. 막 가만히 있는 놈인데 갑자기 무빙 탱크로 나오는 놈이 우리 관심사잖아요. 가만히 있는 탱크들은 리스트에 안 나와서 상관없어요. 움직이지 않는 놈은 가면 근데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움직임이 있는 탱크들은 이제 그 무빙 리스트에 딱 떠올라오면서 이 탱크가 왜 움직이지? 이거에 뭐 어떤 출하에 관련돼 있지? 그럼 우리가 미리
그 탱크의 커맨드 라인에 이건 무슨 출하라고 써놨는데 그렇다면 그 탱크의 움직임은 문제 없는데 커맨드에 어떤 내용도 없는 놈이 움직인다라면 그놈은 요 주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런 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탱크 게이징 시스템. 그 아까 디워터링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계속 탱크 게이징 시스템도 발전하기 때문에 과거의 탱크 게이징 레벨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놈이 그 안에 그 레벨 센서도 여러 개 있고요. 온도 센서도 여러 개 있고요. 뭐 스트랩징 테이블도 보상 방법이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 공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탱크를 최적으로 탱크 볼륨을 계산하는 방법을 업체가 어떤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탱크를 최적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메이커에게 요구해야 돼요. 메이커는 자기 알아서 하지 않아요. 그냥 예, 우리 레벨 계산 잘해요. 정확하게 해요. 하지만 그 자기들 데이터북에 들어있는 그 토시 하나까지도 다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계기 데이터는 잘 알지 몰라도 우리 공장에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탱크 전문가에게 당신이 우리 공장 전부를 알아가지고 당신 탱크 게이징 시스템을 우리 공장에 맞게 구성해 주시오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정유 공장에 와서도 일해야지만 석유화학 공장에서 일할 거고 오히려 탱크가 많아 터미널이나 이런 쪽에 가서 일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결국은 누가 내가 정유공장 오너가 방향성을 알고 탱크 게이징, 님스 이렇게 해서 DCS에 통합을 해야 돼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님스 회사도 그렇게 만져서 움직이고요. 탱크 게이징 회사도 그렇게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고요. ERP조차도 마찬가지예요. DCS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ERP 시스템에서 반영을 해서 그 데이터는 DCS에 내려주세요. 이렇게 해줘야만이 어쨌든 탱크 게이징 시스템에 누가 24시간 앉아 있습니까? 아니지요. 님스 터미널 앞에 누가 24시간 앉아 있어요? 아니잖아요. DCS 화면 앞에는 24시간 앉아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 24시간 앉아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님스의 중요 정보, 탱크 게이징 중요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옵사이트 현대화의 바른 방법이에요. 바른 길. 제 말이 맞죠? 여러분의 반응을 들을 수는 없지만 아마 제 말이 맞다라고 동의들 하실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건 뭐냐면 오퍼레이션에 사용한다고 그것이 꼭 그 데이터를 DCS가 소유한다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죠? 아까 그 추라 이게 피스컬 메타요. 그것들은 어, 데이터의 소유는 그 플로 메타예요. DCS는 거기서 읽어오기만 할 뿐이에요. 데이터를 가지고 올 뿐이지요. 그러면 그 데이터는 오너십이 DCS에 있지 않지만 DCS는 그 데이터를 인터페이스를 리드 온을 읽어와서 오퍼레이션에 제시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퍼레이션에서 공단 출하, 파이프라인 출하는 매우 중요한 액티비티, 태스크예요. 언제 그 라인 파이프라인을 해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출하하고 현재 플로우 레이트는 얼마냐. 그다음에 예상 종료 시간은 언젠지 이거 DCS 운전자가 알고 있어야 종료 시간 예상 이쯤 된다? 그러면 미리 나가서 필드맨에게 스탠바이 하게 하고 상대처 회사에게 전화해서 예상 종료 시간 이 정도니까 우리 뭐뭐뭐 합시다라고
서로 전화 통화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퍼레이션 관점에서 피지컬 그 플로 메타의 데이터의 오너는 DCS가 그 오너는 아니지만 오퍼레이션 관점에서 그 피지컬 메타의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지요. 그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의 소유자하고 데이터의 사용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 그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냥 어떤 기기는 DCS에 업소를 해버려가지고 아예 DCS로 그냥 DCS로 통합시켜버리는 거죠. 그 장비는 스크랩 아웃 해버리고 그런 게 있고, 인터페이스에서 가지고 와야 할 것들은 아까 설명드린 게 MV 같은 경우가 특히 그래요. 인터페이스를 해서 과거에 알던 오픈 크로스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이거노스틱 정보를 DCS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 오퍼레이션에 미닝이 있어요. 아, 우리가 MOV를 현재 최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는 미닝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냐 하면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MOV를 현장에 설치하고요. 그냥 오픈 크로즈 밸브로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있죠. 그 밸브가 언제 고장 날 거고 상태가 좀 안 좋다. 이 정도 감까지 유지하면서 MOV를 사용하는 거하고 그냥 몰라. 걔는 열고 닫고로만 하고 안 되면 그냥 메인터넌스 팀에다 맡겨. 이거하고는 차이가 많죠. 네. 제가 설명이 길었어요. 여기 길어졌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4강 시작할게요.